이게 이러면은 한겨레 신문이 존재할 가치가 없지요? 에?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럼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는 무엇인데?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거야? 저널리즘! 어디 갔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까 전용식입니다. 자, 오늘의 꼭지는 그겁니다. 자, 한겨레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일가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편집국의 기사 게재 거부의 항의에 오늘입니다. 18일 김한 한겨레 신문 탐사팀이죠. 기자가 쓴 글과 한겨레 17일자 1면과 5면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빠진 기사, 벤치 맞은 기사 전문이 지금 퍼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한 기자는 소통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낸 글이고 외부로 공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관계를 치면은 17일 일면 헤드라인 기사였는데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이제 번복이 됐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김한 기자가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보낸 그 이메일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현 전 부사장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시현 부사장과 나눈 11시간 분량의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대화 파일에는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 전 부회장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보강 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했으며 16일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했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취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후 15일 밤 편집국과 탐사팀이 면담을 했고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됐다라고 전하며 17일입니다. 1면과 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자, 16일 오후 6시 이후 일면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다.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는 전달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국장단이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다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어이없네요. 예. 이거 어설프게 조중동 따라가나요? 한겨레? 예? 한겨레? 새끼들이 이거 처음에 창간했던 국민공모주 그거 모금해서 창간한 신문인데 그 옛날 창간 그 정신 잃었습니까? 응? 어설프게 왜 조중동 따라가요? 무슨 기사를 쓰는데 보도 실익을 따져 보도를 해서 뭐 광고 더 받으려고? 광고 더 받으려고 그래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편집의원들 반대한 편집의원이 누구야? 정당한 신문사에서 정당하게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신문사의 역할이고 기자의 역할인데 무슨 실익을 따져? 광고 따지는 겁니까 지금? 왜 어설프게 조중동 흉내내는 겁니까? 에? 조중동 한경호 그 반열에 끼고 싶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했으면 김한 기자는 보도를 막는 것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김한 기자는 편집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이 의견을 묻고자 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한 기자뿐만 아니라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자, 수사무마를 직접 청탁해온 다수의 검찰들과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의심받아온 인물의 발언이라는 것. 조시현 전 부사장의 발언은 삼부토건과 검찰 유착 의혹에서 최고위급의 언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박했죠.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시현이 윤석열과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 기자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일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에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김한 기자는 마지막으로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었다라며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웃기네요.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서 한겨레에는 게재되지 못했으나 SN상에서 퍼지고 있는 기사 원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한 기자는 어떤 경로로 내 글이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미 보도됐다고 여기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김한 기자가 한겨레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 전문입니다. 혹시라도 세월이 흐르고 먼 훗날에 오늘이 2022년 2월 18일 불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혹시라도 대통령 후보였던 전 검찰총장이 이러한 커넥션 의혹이 있었는데도 뻔뻔하게 저렇게 낯짝배기를 내밀고 뻔뻔하게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다니는 그 이중성, 혹시라도 정 많고 정에 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어번질까봐 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사팀 김한입니다. 저희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라는 편집국장 스페셜 콘텐츠 부장의 지시를 받고 장필수 기자, 정환봉 소통 데스크와 함께 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리스트 및 일정표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취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1월 말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현 부사장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시현 회장과 나눈 대화 파일을 단독 입수하였습니다. 대화 파일은 총 11시간 분량으로 삼부토건 일가가 재기를 도모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 삼부토건 주요 수사 관련 검찰과의 관계, 2005년, 2011년 삼부토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역할, 윤석열 캠프와 조시현의 연루 정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보강, 확인 취재와 보고, 발제 과정을 밟아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편집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하였고 이후 부장을 통해 국장단의 논의를 거쳐 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15일 밤에는 류익은 국장, 정은부 부국장과 탐사팀이 면담을 진행했고 취재 내용과 이후 기사 진행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6일 오후 국장단 논의를 거쳐 기사 게재가 확정되었고 10면 5면 기사로 게재한다는 지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16일 오후 5시 이후 10판 지면 제작이 완료되어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가 빠지는 것으로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결정 번복의 이유에 대해 일부 편집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위원회 재논의 이후 기사 여부를 재판단하겠다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후 17일 오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워딩 기반 기사인데 워딩만으로 수사 무마 입증이 약하다, 시기적으로 예민하다, 기사 나갔을 때의 반향과 파장을 생각하면 보도 실익이 별로 없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국장단은 최종적으로 기사 게재가 어렵단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취재팀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취재 기자들이 확보한 워딩은 수사 무마를 직접 청탁한 당사자의 발언이고 이 당사자는 재벌 3세로
윤석열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과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의심받아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피의자의 발언이 검사의 전원으로 전해져 기사가 되기도 하고 김만배 일당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가 대서특필되기도 합니다. 조시현의 발언은 한겨레가 지난 2019년부터 보도해온 삼부토건 검찰 유착의 가장 유력한 자의 최고위급의 언급이기도 합니다. 워딩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사 무마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수사 담당 검사였습니다. 워딩의 입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조시현이 윤석열과 하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의 최고위급 인사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어떤 워딩도 100% 사실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사가 이 보도를 먼저 했다면 우리는 입증력이 약하다며 인용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는 기소로 입증되는 것인데 조시현이 언급한 두 차례 수사에서 3부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1회 기사 이후 조시현의 워딩 및 취재 내용을 추가 후속 보도할 수 있음을 국장단에게 알렸고 기사 비중을 따지지 않을 테니 보도할 수 있도록 여러 맥락과 의미를 종합해 판단해 달라고도 요청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시기적 문제나 보도 실익 문제는 정치적 고려일 뿐이지만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있는 회사이니 편집위원들은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와 그 기사에 부적절한 영향이 미치고 압박을 주고 보도를 막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가치와 저널리즘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치적 시기와 파장을 고민해 보도를 미루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내 구성원들에게 일판에 들어갔던 기사에 대한 공동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기사와 함께 발행하려고 했던 녹음 파일도 첨부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밟더라도 편집위원회가 내린 집체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한겨레 기자로 여러 벽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얻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편집국 이하 구성원들 덕분이고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속이 타서 갑자기 일하다 말고 카메라를 틀었는데요. 이어폰도 빠지고 그만 하랍니다. 그냥 속 터져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한겨레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 홍주희 뉴스TV 그러니께 전정식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